문화는 중국 문화를 베낀 거잖아요? 사실상 한국도 한푸, 김치도 파워차이잖아요. 하다하다 공자도 한국인이라면서요? 여기 한 중국 학생이 토론 중 높은 소리로 주장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중국 학생을 바라보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징이라고 해요. 저는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국제문화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선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우리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문화 중 하나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중국의 예술, 문학, 전통이 인류 문명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어릴 적 저는 따뜻한 작은 방에 앉아 고대 시인들과 용감한 전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나라 유산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다른 모든 문화, 특히 한국 문화가 단순히 우리 문화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믿었어요. 저는 한국 예술은 그냥 중국 예술의 변형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와 업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넘치고 때로는 조금 고집스러웠어요. 저는 제 문화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저는 세상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지도 보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이 사는 먼 나라들을 상상하곤 했어요. 미국은 어떤 곳일까요? 유럽은 어떤가요? 아프리카는요? 라고 부모님께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비록 제가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느꼈더라도 그런 나라들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문화들에 대해 들은 것 이상으로 무언가 더 있을 거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마침내 제가 국제문화연구소에서 공부하기 위해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연구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예술, 역사, 전통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책들로 가득 찬 높은 선반들이 있는 웅장한 도서관에 들어서면서 보물창고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벽에 걸린 다채로운 문화들을 기념하는 포스터들을 보며 제 자신의 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연구소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각자의 문화를 따뜻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특히 제가 한때 무시했던 지역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독특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지연이라는 친절한 한국 학생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그녀가 말하는 문화들이 단순히 우리 고대 전통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본 적 없는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연 학생은 한국 음악, 예술, 무용의 아름다움에 대해 정성과 열정을 다해 얘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통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한국 무용의 우아한 움직임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죠. 활기찬 축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또 다른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중국 수천 년 문화와 비교하면 그저 소수들의 문화이고 중국 문화에서 파생된 문화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는 연구소 공용 휴게실에서 많은 저녁 시간을 보내며 각국의 친구들과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개인적인 이야기와 전통을 공유할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간단하지만 강렬한 대화들은 모든 문화, 한국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경험, 고난, 승리를 통해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어느 문화도 단순히 모방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의 고요한 밤, 저는 어린 시절의 믿음을 되돌아보았어요.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문화의 풍요로움에 둘러싸인 저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살아났어요. 저는 제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 조용한 성찰의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배움에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중국의 역사는 유구하고 찬란하지만 연구소에 모인 모든 문화들, 특히 한국의 이야기와 전통도 과거에 생각한 것과 달리 그들만의 이야기가 분명 깃들어 있고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이 여정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제 관점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배움과 이해,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경멸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문화의 경이로움에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겪게 될 경험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아직 몰랐어요. 베를린에 있는 국제문화연구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선 느낌을 받았어요. 건물은 매우 크고 넓은 복도와 많은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으며 전 세계 유명 미술 작품들의 사진으로 벽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문을 지나면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모든 것이 밝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며칠 동안 저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고향, 전통,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각자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처음에는 주로 중국 문화에 대해 생각하곤 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각 문화마다 고유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제가 만난 가장 흥미로운 사람 중 한 명은 지연이라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지연 학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서관의 조용한 한 구석에서 함께 앉아있던 첫 대화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저는 지연 학생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지연 학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저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 역사는 물론 음악과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축하하는 방식을 사랑해요. 우리 전통 속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외진 곳에서 온 몇몇 학생들도 만났어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스타일과 생각, 그리고 문화를 기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주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앉아 각자의 나라에서 온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김치찌개라는 한국 요리를 먹어보았는데 매콤하고 새콤한 맛에 처음엔 놀랐지만 곧 즐기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맛있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나 문득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국 음식에서 만들어진 건데 김치찌개는 왜 처음 먹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중국 음식은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 못 먹어본 음식이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소에서의 매일은 작은 모험과도 같았어요. 한 번은 전통 음악에 관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고대 중국 악기의 녹음을 들려주셨고 이어서 한국 민속 음악 한 곡을 들려주셨어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졌지만 두 음악 모두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한국에서 전해지는 새로운 소리에 대한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느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연구소 정원을 산책했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 주변에는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큰 참나무 아래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때 저는 모든 문화가 마치 그 꽃들처럼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세상의 멋진 정원에 어우러진 한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느 문화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자라났고 고유의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그룹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예술 작품, 역사적 사건, 그리고 현재의 음악과 영화 트렌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어요. 가끔씩 저는 아직도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한국 친구가 유명한 한국 드라마나 전통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넘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친구들과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해 모였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당신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스타일을 발전시켰나요? 또는 당신의 전통 무용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친구들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고 우리의 대화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문화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 특히 중국 문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 한국 문화의 가치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어요.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고난과 승리,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연구소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 마치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계로 향하는 창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매일이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정에 관한 수업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저를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심포지엄의 날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맑은 아침이었고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찍 일어나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은 제가 국제문화연구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준비하면서 중국 문화에 관한 제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책, 논문, 심지어 오래된 그림들까지 모았었어요. 저는 현대 예술의 많은 형태, 특히 한국의 예술도 중국 전통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고 굳게 믿었어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먼저 고대 중국의 아름다운 두루마리 그림을 보여드리며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깊은 예술 전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중국 예술, 문학, 전통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현대 예술의 기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현대 한국 예술의 여러 요소, 예를 들어 K-팝 음악과 인기 드라마 등이 중국 예술 형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제 생각을 설명했어요. 저는 우리 문화 사이의 관계를 영감이나 차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전통 중국서의 작품과 한국 팝쇼의 다채로운 포스터 몇 장을 함께 보여드렸어요. 저는 명확한 예시와 사실로 제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저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고 몇몇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혹시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전 교훈을 기억했지만 동시에 중국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바를 변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제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발표를 마친 후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러다 전에 만난 한국 학생 지연 씨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지연 씨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지연 씨는 한국 문화의 역사와 창의성에 대해 열정과 세밀함을 담아 발표하셨어요. 그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그녀가 묘사한 생생한 색채와 활기찬 장면들을 눈앞에 그려보는 듯 했어요. 지연 씨는 비록 오래전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이 독특하고 독립적인 문화로 성장해 혁신과 정서를 품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여전히 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동시에 제 생각이 너무 단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한국의 축제, 전통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현대 창작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그 말씀이 마치 부드러운 빛처럼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어요. 발표 후에는 활발한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 학생은 어떻게 하면 한 문화가 단순히 다른 문화의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문화가 한 폭의 다채로운 그림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항상 중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많은 현대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믿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동의의 끄덕임과 따뜻한 미소들로 가득 찼던 이곳에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심포지엄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문화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깊은 역사를 공유하며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심포지엄은 저에게 진정한 배움의 열쇠는 존중과 열린 마음임을 일깨워 주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조금이나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더 풍부하고 존중하는 문화 세계로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조금은 믿기 시작했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발표의 여운이 남아있는 채로 강의실에 머물렀어요. 그때부터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학생인 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점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미국 학생께서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며 리우, 당신이 말씀하신 한국 문화가 중국 전통을 차용했다는 의견은 조금 단편적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보는 문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제 생각이 확고했기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곧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답변했어요. 그때 유럽에서 온 한 학생도 저는 모든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모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중국 전통이 현대 예술에 큰 영감을 주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던 중 몽골에서 온 한 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중국의 역사와 전통이 분명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문화도 저마다 독특한 정서와 창의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며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제 주장을 고수하려 했어요. 중국 문화는 현대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국이 자랑하는 한복도 한풀을 차용한 거고 김치도 파오차이에서 변형된 거예요. 바로 그때 이미 여러 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민영 씨가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민영 씨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저는 중국 전통의 영향도 인정하지만 한국 문화는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색깔과 혁신을 더해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해 왔어요. 우리가 서로 배우고 존중할 때 진정한 문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파오차이와 전혀 다른 음식으로 제조 공정과 발효 단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과 한푸는 뿌리가 다르고 착용 형태도 다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민영 씨의 발언이 이어지자 미국, 유럽, 그리고 몽골에서 온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한 미국 학생은 민영 씨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함께 존중하고 배워나가야 해요 라고 했고 유럽 학생도 각 문화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몽골 학생 역시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점차 대화의 흐름이 민영 씨의 의견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문화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다른 학생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한국에서는 공자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결국 저는 억누르던 심정을 분출하고 말았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를 가져가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영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어 차분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것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오해일 뿐입니다. 얼마 전 예능 프로에서 그 오해에 대해 언급도 있었어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찾아서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예능에서도 그 부분의 오해가 말도 안 되게 커져서 TV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민영 씨의 차분한 설명과 여러 학생들의 따뜻한 공감에 눌려 제 의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날의 토론은 의견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미국, 유럽, 몽골 학생들 모두가 민영 씨의 깊이 있는 통찰에 공감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만나고 때로는 충돌하며 결국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배워나가는 자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었어요. 그 긴 토론 후 저는 들은 이야기와 본 모든 것에 대해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마음속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연구소에서 주최한 인근 문화축제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축제는 넓은 공원에서 열렸는데 밝은 현수막과 다채로운 부스들 그리고 어디서나 친근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각 부스를 들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한국 예술과 공예가 전시된 부스를 발견했어요. 그 부스는 아름다운 천, 전통탈, 그리고 수공예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모든 작품마다 풍부하고 오랜 역사와 연결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부스 앞으로 다가가 한국 학생 지수 씨를 만났어요. 지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저희 예술은 생명력과 의미가 가득하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작은 다채로운 부채를 집어들고 세밀한 무늬를 감탄하며 지수 씨는 그 무늬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지만 각 예술가마다 자신만의 감성을 더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께서 축제와 가족 전통이 어떻게 예술에 영감을 주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때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오래된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옛 뿌리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전통 한국 음악에 관한 소규모 워크숍에도 참여했어요. 작은 방 안에는 드럼과 현악기의 부드러운 소리가 가득했어요. 선생님께서 가야금이라는 작은 악기로 간단한 곡을 연주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내심 어린 안내 덕분에 천천히 멜로디를 익힐 수 있었어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음악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 음악은 역사와 혁신이 어우러진 것이었어요. 마치 제가 자라온 중국 전통 음악이 중국 문화의 혼을 담고 있듯 한국 음악도 그들만의 영혼을 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공용 휴게실에서 지연 씨와 지수 씨를 포함한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 씨는 제가 과거에 편견을 가졌음에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 영화, 축제에 대해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한 미국 친구는 저는 한국 드라마가 재미와 감동, 그리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잘 섞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공감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드라마의 밝은 장면들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에는 한국 문화가 제 문화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의 특별한 맛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창의적이고 열정이 가득하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우리 사이에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의 전통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모든 문화가 서로 배우며 자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들은 각 문화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다라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각 조각은 독특하지만 모두 모이면 놀라운 완성도를 이룬다는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계속 배우고 항상 질문하며 모든 문화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소중한 예술 작품처럼 여길 거라고요. 문화축제에서 본 멋진 것들, 한국 워크숍에 생기 넘치는 음악, 그리고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눈 대화들을 제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베를린의 고요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이 차분하고 행복함을 느꼈어요. 만난 얼굴들, 웃음, 그리고 배운 많은 교훈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다양성을 축하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저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